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KPC 시작을 하는데요.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님, 한문도 협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부동산과 또 젊은이들이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어떤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한문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영상 속에 보여주시는 그 인상만으로도 왜 아주 그러세요? 벌써 신뢰감이 탁 갑니다. 네, 오늘은 일단 현재 정부의 예. 부동산 정책, 네. 이 정책이 어떤가 뭐 평가도 해주시고 뭐 소감도 말씀해주시고 비판점들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벌써 네. 20몇 번째 대책을 던져가지고 좀 피곤함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네, 네. 이번에는 이게 될까라는 퀘스천이 찍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총평을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이 거의 완성본입니다. 이번에 나온 것들이. 예. 2020년도에 던졌던 것들이 26 대책부터 해서 55, 54, 뭐 617, 84 이 대책들이 네. 자그마한 아주 조용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갭 투자나 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차단했습니다. 일단 네, 네. 차단했고 또 임대사업자를 또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매물이 공급되는 어떤 신호는 줬는데 네네. 일단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매물을 잠김 현상이 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결정적으로 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또 던졌잖아요. 네, 그리고 네.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모든 정책은 나왔고 5년이나 10년 뒤라고 가정을 하면 분명히 부동산은 하향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네. 현재 임대차 3법이 던지면서 네. 전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네. 또 매매 물건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김 현상이 있다 보니까 네. 일시적 미스매치가 일어났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년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좀 과도기 현상을 좀 겪다가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사전총회 같은 게 나오게 되고 네. 말씀 올린 임대사업자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 법인사업자 매물 이런 것들 보유세 강화까지 겹치게 되면 네. 매물 압박이 심하니까 이제 매물이 공급이 되고 네. 조금 그 과도기만 넘기고 나면 하향 안정화 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구매 핵심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시 인구가 정체 현상을 빚고 있고 네.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실 때 네.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는 어떤 뭐 상승은 여러 개 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투자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좀 신중하게 고려할 때이고 네. 특히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더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다주택자 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 시기를 좀 신중하게 좀 빨리 판단하셔야 되고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핀셋 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잡고 부동산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안 됐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는 잡힐 것 같아요. 잡힐 네. 것 같은데 다주택자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일부러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좋은 뜻을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경기가 불황일 때는 또 임대사업을 활성화되니까 네. 그분들은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약간 징벌적으로 너무 몰아쉬우는 자체는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좀 국민 소통을 뭐 얘기하는 정부니까 네. 네. 다주택자분들이 중과를 물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뭐 30~40% 수준? 네. 그렇다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또 정부의 정책에 겸사겸사 또 매물을 내기가 쉬운데 이게 그렇죠. 무슨 싸움하듯이 국민 편가르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좋습니다.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네. 좀 조심할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소위 매도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주로 네.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그렇죠. 소위 투기꾼으로 몰면서 나쁘게 표현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에게 다주택을 보유하면 불리해, 세금 면에서 불리해 이런 압박을 주면서 이미 법인들은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아직 다주택자는 아까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네. 포인트를 제가 살려나가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주택자들은 아직 매도세로 안 나갔어요. 맞습니다.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런가요?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도 일종의 정책의 미스매치라고 방금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포인트를 살려서 말씀해 주시죠. 양도세 중과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10억에 투자를 했는데 네네. 물론 갭 투자의 자본을 정부에서 뭐 타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의 자유시장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10억이라는 어떤 수익이 만약 발생을 했다. 네. 그런데 7억이 세금이잖아요. 지금 네네. 형태가 예. 팔면 다주택자는. 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기다려보자.
과연 이게 얼마나 내려갈까? 버티겠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네. 또 이것이 그러면 버티겠죠. 저부터. 버티겠다는 네. 거예요. 이게 지금의 부딪힌 다주택자는 거죠. 버티기 전략인 거죠. 그렇죠. 매물로 안 나오는 거죠. 계산을 하고 있겠죠. 예. 종부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니까 네. 1년에 뭐 좀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좀 높잖아요. 1,000, 네. 2,000. 예. 그러면 4년 하면 4,000, 5,000이라고 예. 치면 예. 그러면 과연 정권이 바뀐다라면 예.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기대를 할 그렇죠. 수가 있는 어떤 여건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번 국회가 개원된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네. 4년은 꼼짝 말아요. 네. 4년은. 네. 그럼 다음 선거 때 또 집권 여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다주택자분들은 진짜 충격이 좀 크겠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어그러져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케이. 양도세를 만약에 조금만 완화해 준다라면 좀 숨통이 양쪽에 다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소위 말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부담을 강화하니까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고 부여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걸 양도하자니 또 양도세를 또 강하게 그렇죠. 매겨놓으니까 양도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결국은 갖고 있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요약해 보자면 지금 정권의 시스템으로 계속될 거라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좀 유리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적죠. 지금 팔리는 상대적으로 신고가 요새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런데 정권이 바뀔 걸 고려하자니 그냥 안 팔고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갈팡질팡하는 이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아, 예, 거죠.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만약에 정부의 목표대로 네. 아까 살짝 거론을 하셨습니다. 네. 정부의 목표대로 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로 매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 이끌려면 네. 어떤 부분에 미세 조정이 필요할까요? 양도세 원래 6에서 32%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뭐 한 5에서 10% 정도만 더 얹은다고 가정을 하고 예. 그러니까 정부의 명분도 세우고 네네. 또 다주택자분들 중에 갭 투자를 어렵게 급하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사실 잠 못 잘 수도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럼요. 갭 투자 2억 갖고 있는데 세금 2천씩 나오면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우리 정책이 공급확대 서울시 하면서 쥐어 짜가지고 한 10만, 13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주택자 물량이 서울에만 한 3, 40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연성을 좀 부여한다라면 네. 분명히 갭 투자한 분들도 소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 또 소화도 되고 정부의 목적도 소화되고 그래서 정부한테 드릴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혹시 세금 때문에 우리 네. 오해도 받잖아요. 네. 세금 많이 거두려고 자꾸 이런다는데 오해. 그럼 곱하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금액은 적어지지만 거래량이 2배가 되면 똑같잖아요. 네. 볼륨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네. 사실 이제 세율이 높아져도 거래량이 완전히 0이 그렇죠. 돼버리면 아무 세수를 기대할 맞습니다. 수가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이게 가격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팔 것인가 적게 팔고 많이 남길 것인가 이런 네. 가격 일반 소상공인들의 가격 전략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죠. 세수를 목적으로 그냥 첫 번째 목적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세수를 고려할 텐데 그러면 결국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야 충분한 그렇죠. 세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 양도세 제휴를 통해서 이제 매도로도 연결되고 실제 거래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최고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적정하게 해서 조금 들여도 거래량이 받쳐주면 세금의 목적은 달성할 것이고 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나올 것이고 네.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정부가 원하는 목적이 다 되는데 네. 너무 감정이 좀 많이 상하셨는지 징벌적. 모르겠지만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는 이미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네. 이런 패러다임으로 갈 거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였는데 아, 단주택자로 저를 막 바꿨어요. 저를 이미 저는 정리를 했어요. 야 역시 빠르시다. 그러니까 빠르다기보다는 이런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이렇게 갈 거야라는 것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빨리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계속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교체되기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잖아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스스로 그런 판단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놀랍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아니, 사실 예. 집이 전 재산이잖아요. 크죠. 네, 그리고 단위가 크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그 회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이주택자가 무조건 투기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정말 다양한
유형의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신혼부부예요. 아기가 네. 하나예요. 네. 둘이 됐어요. 네. 초등학생이요. 예. 지금 방 하나에 방 둘짜리 살고 있어요. 네. 주택은 있는데. 네. 그러면 3년 4년 후딱 가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어떤 준비를 하겠어요? 정상적으로. 그럼요. 그러면 내가 목돈은 좀 있는데 네. 당장 살 돈은 안 되면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조금 큰 집을 일단 네. 이런 어떤 선의의 피해자도 좀 있는 예.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예를 나라도- 드셨으니까 예.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그냥 성실하게 견실하게 성실히 일했던 맞습니다. 임금 근로자가 집장만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것을 상속받았어요. 맞아요. 좀 싼 조그만 집을 예. 심지어 그 집을 세 자녀가 공동으로 증여를 예, 받았기 예, 때문에 예.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어. 하나가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근데 이 사람도 다주택자죠. 다주택자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투기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 다주택자라고 해도 모두가 갭투자자가 아니고 맞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그런 국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현실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게 정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거 안정 맞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핀셋을 참 좋아하고 맞춤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마무리가 좀 안 되시더라고요. 배구를 치자면 마무리가 되게 마무리를? 점수가 되는데 네, 네, 좋은 정책을 던져놓고 마무리가 좀 지금 말씀 주신 네. 그런 부분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어떤 네. 아픔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배려를 했다라면 네, 네. 충분히 지금의 어떤 다주택자 중에서도 네. 좀 손해 피해자를 미리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말없이 그렇죠.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여론 지지도나 이런 데 보면 부동산이 지금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런 세심함이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 정책이 시장에 특히 매도세라는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매도를 이끌고요. 그럼 매도하게 되는 거죠.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공급 정책을 또 최근에 예, 마련을 예. 했죠. 특히 실거주자들이 가질 수 있는 네. 공급을 늘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 다시 말해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안정화하겠다. 이런 목표하에 있는데 이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양도세라는 면에서 뭔가 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정책 제안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부터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정책에 대한 총평이 들어갔으니까 네. 2편에서는 아마도 부동산 시장 전망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시간인데 기대해 주시고 2편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한문도 회장님과 함께한 1편 KPC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